네, 8시 34분입니다. 하태민 경제TV, 네, 대장 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 네, 4월 한 달 힘드셨는데요. 4월의 마지막 날, 또 내일은 네, 노동절 휴일입니다. 그래서, 4월도 마무리하고, 5월도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마음이 조금 수요일하시니까 마음이 좀 편안한데요. 여러분 대신 공부해서 우리 CEO님들의 든든한 참모 역할을 하는 우리 CEO님들이 합리적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또 펀드 매니저 이상의 능력을 갖추실 수 있도록 보조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은 그동안 올해 들어서 소외를 받던 두 종목 테슬라, 애플이 네, 좀 한풀이하는 야, 그동안 니들이 나를 업신여겼지. 나 아직 살아있어. 나 안 죽었어. 네, 테슬라가 올 들어 쭉 나스닥은 그렇게 올랐지만 테슬라는 하락을 보이다가 그냥 야, 참 미국 시장도 어제 15% 올랐는데요. 자, 그 워런 버핏이 주식시장이 카지노 같다 말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예전에 없이 미국 시장도 변동성이 아주 큽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트렌드다. 그래서 항상 우리 정 의원님, 불 의원님, 시 의원님께 매도를 잘 하셔야 된다. 이런 좀 시대가 변했습니다. 우리도 적응해야 됩니다. 주식을 가지고 보유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테슬라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어제는 그 테슬라가 또 중국으로 달려가가지고 또 어떻게 되죠? FSD입니까? 자율주행하는 거 출시할 수 있도록 굉장히 테슬라의 재료죠. 이거는 전기차의 재료라기보다는 테슬라의 재료인데 어제는 테슬라가 어제 15% 올랐으니까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한테 심리적으로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살아있어 하면서 강력하게 그 다음에 애플도 등달아서 어제 올랐어요. 애플도 올 들어서 정말 언제 애플이 왜 이렇게 됐나 할 정도로 참담한 흐름이었는데 애플도 테슬라만큼 요란하지는 않았지만 오픈 AI하고 협의를 재개했다. 지금 결국은 AI 시대를 편성하느냐 뭐 편성하느냐 지금 애플의 CEO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휴대폰이나 집중하고 중국이나 집중하면서 새로운 아이템도 안 나오고 감각도 없는 거죠. 제가 누차 말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빨리 중국의 비중을 낮추는 회사들이 유리하다 하는 건데 지금 못하고 있는데 어제는 애플도 오픈 AI와 협상을 재개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어제 2.5% 정도 올랐습니다. 반면에 이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좀 조용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보합 엔비디아도 장 초반에 좀 빠졌습니다만 낙폭을 줄이면서 보합 정도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타 이제 소외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여타 종목들은 구글 같은 경우도 전날 급등했다가 어제는 좀 숨고르게 하는 그런 무난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21선 위에 올라서는 이런 모습을 아직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4월 들어서 중하순에 쾅 쳐박았다가 기술적 반등 수준은 넘어서는 일단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시장이 근본적으로 좀 안정되기 위해서는 국채 금리가 이 국채 금리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내려와줘야 됩니다. 이게 확실히 내려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FMC가 우리 연휴란다. 우리 휴일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제 일단 세 가지 부담 요인이 있습니다. 부담 요인이 뭐냐? 첫째, 신규 상장주가 줄줄이 있습니다. 매일 있습니다. 오늘은 제일 M&S, 자, 목요일 날은 D&D 파마텍, 금요일 날은 민테크, 그다음에 5월 6일이 우리 또 월요일 쉬죠? 그러면 5월 8일 날, 어버이날, 수요일 날, 요날 HD 현대, 마린 솔루션.
마린 솔루션이 상장. 그러니까 줄줄이 상장이 됩니다. 우리 알지만 이런 상장은 주식의 악재다. 특히 HD 현대마린 솔루션은 참 대어죠, 대어.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이 좁은 물에 이런 대어가 들어오니까 이게 공모 규모는 두산 로보틱스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2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첨벙 들어오면 물이 여러 군데 튀겠죠. 그래서 시장에 부정적인 매일. 그래서 오늘 또 단타족들은 또 제일 MNS 가가지고 또 매매하겠네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FMC 금리 결정. 금리는 뭐 동결이라 부르는데요. 오늘 맥쿼리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날 과연 파월 패드 의장이 금리는 동결인데 과연 얼마나 매파적 발언을 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이미 금리도 동결하고 파월이 매파적 발언을 할 건데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파월 발언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근데 또 예상을 아주 세게 얘기할까봐. 그래서 여기 우리 목요일 날 새벽에, 그러니까는 수요일 날 미국 시장이죠. 결과를 보고 우리가 목요일 대응해야 될 것 같고, 목요일 또 에코 프로그램 실적. 지금 LG 에너지스 오늘은 삼성 SDI 오늘 실적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을 보니까 에코프로도 그룹도 실적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늘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런 부담 요인들이 5월 2일에 있을 부담 요인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후약 흐름일 환경이다. 흐름은 그런 심리적 흐름은 후약 흐름이다.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 오후장 후반에 힘이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건 염두에 두시고 시장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속에서 어제는 만에 상승 종목수 요즘 최근 5일 동안 보면 유가증권 시장은 4일이 상승 종목이 많고 어제는 특히 많았죠. 코스닥 시장도 최근에 보면은 하락 종목들이 좀 많기는 하지만 상승 종목이 유독 많은 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특히 상승 종목이 많아서 좀 종목 장세구나, 재료주 장세구나 이런 생각 어제 하셨을 거예요. 동 가격. 그래서 지금 뭐 제가 풍사는 말씀 전선 이런 쪽은 요즘 AI가 또 전선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전선 관련주들 강세. 그 다음에 유리기판 어제 삼성 전기 실적 발표하면서 그 유리기판 얘기를 하니까 필업트 캠트로닉스 이런 종목들이 또 유리기판 관련주. 그 다음에 EUV 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누구 EUV 어쩌고 저쩌고 만났다 하는 바람에 EUV 관련주. 그다음에 또 AI가 이제 여기까지 갑니다. AI가 프로프 카드 수요를 늘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이미 제가, 이런 부분이, TSE 얘기하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마이크론에 나온 얘기는 그 AI 때문에 또 AI입니다. 이제 역시 낸드 수요가 낸드 SSD 이 SSD라는 게 저장 장치잖아요. 아직도 HDD를 씁니다. 우리 요즘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라떼는 말이에요. 옛날에 H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막 둥그랑 가지고 음반 돌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쓰는데 점점 SSD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낸드 SSD 수요 그럼 낸드죠. 그러면서 제가 낸드는 TSE와 TCK가 비중이 높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제 프로브 카드 프로브 카드 이런 어려운 얘기가 나오네요. 프로브 카드 얘기 나왔으니까 TSE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프로브 카드가 뭐 어떤 겁니까? 여러 개 프로브 카드네요. 우리가 프로브 카드가니까 신용카드 같은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죠. 네. 요게 프로브 카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 웨이퍼가 여기 있고요. 프로브 카드가 여기 있어가지고 네. 웨이퍼가 불량 여부를 정기적으로 네. 여기 다 프로브 니들들이 다 있죠. 프로브 니들들이 여기 있죠. 이렇게 생긴 프로브 카드군요. 우리가 볼 일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까지 나오면서 타이거 일렉 이런 종목도 어디에 부각되고, 어제는 또 HBM용 프로브 카드가 뭐 마이크로 투 나노 뭐 이런 종목들이 회사가 HBM용 네, 자, 같은 요즘에 AI 아니면 HBM입니다. 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거나 참 어려운 얘기죠. 우리 전 의원님들, 프로현미 CEO님들은 아시지만 우리 하 대표가 설명을 해줘서 네, 이런 정도까지 시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종목 정체가 됐는데 그래서 이번 주 중반만 잘 넘기면 이 분위기가 살아나면 좀 지수는 조용해도 종목들이 움직이는 장세가 나올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려면 뭐가 되겠냐 하니까 지금 시장을 보니까요.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날은 지수가 항상 올랐네요. 외국인이 덜 사든지 아니면 팔면 지수가 항상 빠졌습니다. 이번 주 흐름들을 보면요. 어제처럼 외국인이 많이 사면 지수가 또 올라가고요. 그래서 외국인 동향과 지수가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시장은 외국인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어제처럼 한 3천억 이상 사주면 종목 장세가 또 그 와중에 뭐 불확실성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종목 장세가 될 거고, 만약에 오늘 외국인이 많이 팔아버린다. 이런 걱정이 되죠. 이 외국인이 사는 게 지금 순수하게 주식 매매라기보다는 그냥 기계적인 프로그램 매매가 많아요. 그래서 4월 23일, 4일날 이렇게 한 3,600원 샀다가 그 다음날 바로 엎어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오늘 만약에 발생하면 방법이 없죠. 오늘 그러면 오늘은 큰폭 하락할 수 있는 종목 장세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오늘의 관건은 외국인들이 지금 매매를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가 오늘 종목 장세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개장하면 저랑 외국인 동향을 좀 보겠습니다. 다만 저랑 그 개장 방송 할 때는 외국인들이 별로 안 움직이는 시기라서 그게 문제인데, 어쨌거나 오늘 시장은 외국인 수급만 보시면 되겠고요. 근본적으로는 이번 변수가 많으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행동해. 주식시장은 1년 내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현님, 프로현 CEO님은 주식 투자라는 사업을 내가 성공할 확률이 높은 환경에서 투자를 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주식시장이 내일만 열리고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을 앞두고 5월 1일이나 이런 여러 불확실성을 앞두고 있는 입장이니까 기본적으로는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좀 웬만한 종목들은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대응하시는 게 합리적이고요. 그래서 다 불확실성을 확인한 다음에 또 하면 되죠. 지금 굳이 FOMC 회의 결과 좋을 거야, 미국 시장 많이 오를 거야, 이런 걸 미리 전제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결과를 다 확인하고 해도 그런다고 해서 내 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서 좀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게 합리적이다. 혹시 매매를 하시더라도 초단타 위주로만 하시고요. 오늘은 시간 오후장을 염두에 두시고 좀 많이 오는 오전장에 미리 점검을 좀 하시고요.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자, 그 속에서 어제 LS 우리가 흐름을 봐셔야 되는데요. 좀 어쨌거나 지금 전기 AI가 결국
AI가 결국 전기 먹는 하마다. 그래서 지금 AI가 이제는 반도체 뭐 이런 것보다 HBM 반도체 장비 이런 것보다 전기에 지금 가고 있어요. 전기다 보니까 관련해서 일단 변압기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 변화가 이제 전선까지 확대되는 이런 양상입니다. 그리고 어제는요, 발전까지 가는 것 같아요. 어제는 발전 쪽이 뭐냐, 수소 발전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제 두산 퓨얼셀 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참 이제는 이렇게까지 가는군요. 결국 제가 원자력까지 갈 거라 그랬잖아요. 두산 퓨얼셀 같은 게 어제 강세를 보였는데요. 별 움직임 없다가 갑자기 솟았어요. 이런 배경은 우리가 수소 발전이나 수소를 원료로 해서 전기를 얻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 롯데 드림타워 이런 데는 이런 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좁은 지역에서 그렇다고 롯데 드림타워에 풍력을 설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옥상에다가. 네, 그 건물을 뭐 태양광으로 처발할 수도 없고, 그리고 풍력은 바람 불어야 발전이 되는 거고, 태양광은 태양이 있어야 되는 거고.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내내 전기가 공급돼야 되니까 수소 발전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어렵게 해서 FC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그런 얘기가 두산 퓨얼셀은 이런 데까지 지금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전기로 가고 있어서 이제는 지금 시장의 AI의 중심은 HBM이나 반도체 장비가 아니라 전기다. 전기에 초점을 좀 맞추시는 거. 물론 단타입니다. 조금 논리적 비약이 있기 때문에 단타예요. 이거는 뭐 중장기적으로 그래. AI가 전기 먹는 하마라더라. 관련해서 사놓고 길게 가야지. 이런 성격은 아니다. 이거 남양밀크님 그리고 네 어제 리튬포스 공시 변재석 씨가 또 사망한 돌아가신 변익성 회장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번에 하이브에서 벌어지는 일과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서로의 욕심이 너무 들러붙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AI의 흐름은 이렇다. 그래 전기 쪽에 관심을 이제는 발전까지 간다. 그래서 두산 퓨얼셀 이런 종목도 움직이고 전선도 마찬가지. 대한전선 이런 거는 여러분 액면가 이거 500원짜리인데 액면가 1000원짜리군요. 1000원짜리는 자본금이 1800억이나 되거든요. 참 엉덩이 엄청 무겁고 외형에 비해서는 말 같지도 않은 자본금인데 이런 종목까지 움직입니다. 지금 그때 이런 대한전선이 이런 거는 고점에 잘못 걸리면 골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제가 이런 종목을 언급하는 출전할 마음은 1도 없는데 혹시 매매하시더라도요. 이런 종목은 고점에 잘못 걸리면 골병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아모레퍼시픽 실적이 나왔는데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 아모레퍼시픽도 이 예상보다는 실적이 좋았는데 우리가 화장품 업종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게 중국으로는요. 아모레퍼시 매출이 21% 줄었어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80억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미국으로는요. 매출이 40%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50%가 증가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화장품이 일본, 미국, 중국만 빼고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다. 특히 일본과 미국 향의 비중이 높은 화장품 업체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다. 대표적인 게 VT하고 아이패밀리 SC 이런 종목들이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계속 중국 비중을 줄여야 주가에 긍정적이다 드린 말씀이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FNF가 실적 발표하죠. FNF가 중국에서 디스커버리, 그 다음에 MLB 이런 옷이나 모자가 히트를 치면서 그동안 주가가 고성장을 했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됩니다. 지금 중국 내수가 워낙
좀 경직되기도 하고 내수가 워낙 중국 경제가 어려운 데다가 중국의 이제 매국주의 열풍, 매국주의 교육법이 올해부터 본격화되면서 중국은요 꼭 문화 대혁명 같은 분위기라 그럽니다. 애국주의 열풍. 그래서 외국 거를 배척하고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이 이번에 5위로 떨어졌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올 들어서 네, 1위를 한 애플 아이폰이 5위로 떨어지는 네,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화장품 앞으로 다른 품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트렌드로 가고 있구나. 이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 어제 아모레퍼시픽 실적이 이런 말해준다. 결국은 아모레퍼시픽이 네, 미국 쪽으로 지금 성공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주가에 긍정적인.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지금 AI의 전기 열풍처럼 올해 화장품 열풍이 세게 안 불 것 같아요. 그 배경은 제가 계속 강조드렸듯이 K컬처.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은 K뷰티. 그 다음에 K푸드. 뭐 K드라마, K팝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쪽으로 가고 있어서 뷰티 하면 이제는 화장품 뿐만 아니고 미용기기 요즘 보면요.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든지 이런 회사도 지금 외국에서 다 인수하는 거 아닙니까? 네, 한국의 뷰티에 관한 기기들,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든지 지금 파마 리서치 이런 것도 계속 M&A에서 있듯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용, 화장품, 식품 인기가 대단하다. 그래서 이쪽도 AI만큼이나 매력적인 부분.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듯이 올해는요 우리가 지금 뿌리 깊은 실적 호전, 장기적인 호황을 탄 업종이 분명해지고 있다. 첫째가 방산이고요. 두 번째가 K뷰티입니다. 세 번째가 대표적인 게 변압기죠. 왜냐하면 변압기는 올드한 산업인데 갑자기 생산 규모를 확대하기가 힘든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확실한 쪽 중심으로 하신다면 K컬처가 되겠죠. 올해는 성적과 상당히 좀 될 거고 이런 업종은 지금은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대호응을 타고 있어서 이쪽은 그 중장기 관점에서 그러니까 주가가 좀 쭉 올라가면 예를 들어 쭉 올라가면 팔았다가 또 21선에 좀 근처에 오면 다시 사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계룡전기 이런 종목들 보면 네, 정확하게 그런 모습이죠. 올랐다가 하다가 또 근처에 오면 또 오르고 또 닿았다가 또 오르고 이런 패턴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업황을 가진 종목들은 이런 대응도 적절하겠다. 좀 많이 오르면 정리했다가 또 다가오면 사고 그 다음에 원래 나온 것 중에는 참 오늘 실적 발표를 해서 미리 좀 알아두십시오. 오늘 제가 여기 다 해놨죠. 오늘 실적 발표 회사들이요. 오늘은요 4월 30일 삼성의 SDI가 제일 좀 여기서 전고체 전지 얘기 좀 나올 것 같아요. 어제 삼성전기에서 유리기판 얘기 나왔듯이 오늘은 전고체 전지 얘기 나올 것 같아서 전고체 관련주들이 장중에 또 불쑥 솟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LG화학 LG화학은 지금 뭐 극장이 대살인 회사인데 그 다음에 FNF 이 집도 오늘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고 현대오토에버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들이 발표를 하는군요. 오늘 밤에 미국에서는 아마존, AMD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일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비엠 이것들이 아주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오늘 실적 발표에는 삼성의 SDI가 장중에 핵심은 오늘은 어제의 삼성전기의 유리기판이었다면 오늘 삼성의 SDI 전고체가 아닐까. 실적은 막 그렇게 삼성의 SDI가 그나마 다른 쪽보다는 좀 낫다는 입장이지만 고체 전체 관련주들도 좀 이슈가 됩니다.
자, 제일 MNS가 오늘 뭐 상한가 안 들어가나요? 네, 지금 야, 생각보다 약하네요. 어쨌거나 오늘은 제일 MNS가 상장되면서 여기가 또 전체 시장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후약 환경이다. 불확실성을 앞두고 있어서 오장이 약해질 환경이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소들 중심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럼 30초 후에 해당 방송